그 목소리가 일반적인 목소리가 아니어서 그런지 DJ로도 굉장히 오래 활동하셨습니다. 13년? 네. 뭐 라디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목소리이시기도 하거든요. 6월의 음악 앨범 참 좋았습니다. 아유. 아침 9시에서 11시 방송이었으니까 제가 닉네임이 생겼는데 그 방송으로 아침의 연인.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침에 목소리로 만나는 연인. 아 고막 남친처럼. 그때 아침의 그치. 남친. 그 시절 고막 남친이지. 그렇죠, 그렇죠. 출근시키고 딱 라디오 들으면 딱 분주한 아침 다음에 딱 이제 9시에서 11시는 한숨 돌리면서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 선생님 덕분에 청취자분들끼리 결혼도 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제가 목련꽃 사연이라고 이 두 사람이 한창 데이트를 잘하던 커플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대요. 남자는 고시 공부한다고 산으로 가고 여자분은 부모님이 아프셨나? 그래서 간병하러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당시에는 뭐 휴대전화도 없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분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음악 앨범에. 사연을 보냈구나. 네, 근데 제가 너무 그 사연이 좋아서 사연을 소개했어. 그걸 남자분이 들었어. 산에서. 그래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그분은. 아 산에서 라디오라도 들어야죠 누나. 오케이. 마법으로 보이지. 그럼요. 그래서 둘이 다시 만났고 그 다음 사연이 또 왔는데 목련꽃 필 무렵에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진짜 그래서 연결해 주셨네. 네, 너무 정말 가족처럼 너무 기뻤어요. 야, 근데 이게 대박인 게 또 그 말씀하셨던 6월의 음악 앨범이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 좀 어린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그 영화 제목인 줄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영화로 제작이 돼서 2019년에 그렇죠. 정혜인, 김고은 주연의 영화로 네. 이게 본인의 라디오가 영화까지 제작이 되고 저 기분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오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거기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저희 음악 앨범의 그 작가가 참 글이 좋았어요. 이 작가가 점점 성장을 해서 시나리오 작가가 됐어요. 그 유명한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 행복. 다 쓰신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유열의 음악 앨범에 대한 추억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분이 라디오의 추억을 배경으로 시나리오를 써놨는데 그게 영화가 됩니다. 우와, 야, 이런 인연이. 그 직접 또 출연도 하셨어요. 두 분, 제가 이제 직접 이런 얘기는 자, 개배우 출신. 또 그렇죠. 제가 네네. 물어보는데, 나름 또 한류 스타. 연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안재욱 씨 주연의 천생연분. 그렇죠. 그리고 장근석, 윤아 주연의 사랑 및 겨울, 그리고 겨울연가. 초대박 드라마 겨울연가까지 해가지고. 거기서는 PD로 나오셨나요? 그때 맞아요. 라디오. 라디오 DJ로 나오셨나? 뭐 아니, PD님? PD. PD님. 네. 드라마 경력이 솔솔하십니다. 아 진짜 제 경력 중에 정말 그건 뺐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연기는 제가 하지 말았어요. 아니요, 너무 좋았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첫날인데 불러줬음 하는 이름 있어요? 제가 고사했어야 할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그때 제작진에게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기 앞으로 계속 도전할 생각 다시는 연기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예. 아니 팬심으로 우리 열이 형님 성함처럼 이 열정이 에너지가 가득하신데 열정. 이런 열정과 에너지를 어린이 뮤지컬에 쏟아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 뮤지컬. 뭐에 홀렸어요. 정말.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보는 뮤지컬도 좀 정성껏 퀄리티 높은 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뮤지컬은 원래 팬이었고 어서 들어오세요. 브레멘 음악대. 또 감사하게 독일 이 브레멘시에서도 초청해줘서 눈물 흘리며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원 없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제가 여기서 또 숫자에 민감한 조재지가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예. 이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면 10년. 이야 쏠쏠했겠는데요. 어떠셨어요? 그 눈빛대로면 정말 좋았을 텐데.
눈치 길이 야비했죠?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한 관객이 6, 70만 명 정도. 그런데 보통 뮤지컬 하면 한 번 만들면 몇 년간을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에 홀린 것 같아. 좀 더 좋게, 좀 더 좋게 해서 만약에 감독님이 바뀌면 새로 만드는 거예요. 와, 아이고, 야, 이거 제작비가 너무 엄청난 거야.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계속 적자 하다가 아내가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5년간 더 기회를 드리겠다. 근데 그 안에 잘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저를 정리하시든지. 그렇게 그 정도로. 아유 남일 같지 않네요. 예. 사모님도 제 대인배네. 그래도 5년을 주네요. 5년이나 5번의 기회를 더 줬던 거 네. 아니에요, 그래도. 야, 아니 제가 아이고. 자료를 보니까 예. 아내분이 15살 연하시라고. 15살이면 말이 됩니까? 15살 연하의 천사와 함께 사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예. 15살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두 분이? 아야, 뭐 그러면 이게 토크쇼가 2부까지 있어야 되는데. 아, 좋아요. 예. 부산 사람이에요. 이야 어쩐지 기가 막히다. 이야. 아, 부산 사람. 그래. 쓰러졌어. 그래서 정말 멋지게 디자인해 주셔서 야, 음악회에서 만났어요. 야, 네, 부산에 제가 음악회 하러 갔다가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너무 자만추네, 자만추. 네네 진짜 자연스러운 만남이에요. 자만추로 만나셨어. 그래서 저는 서울이고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데이트의 대부분은 사실은 전화. 장거리로. 또 이제 행사했으면 너무 감사한 거야. 부산이나 그 근처에. 아, 찬스네. 그래서 매니저는 뭐 나중에 눈치챘지만 제가 웬만하면 부산이나 경남 쪽에 행사를 많이 잡아. 보러 가려고.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가서 그렇게 정말 많이 보고 네. 또 스케줄 없을 때는 주말에 내려갔다 라디오 생방송을 해야 되니까 내려갔다 또 와야 돼요. 아니, 아내분의 제보로는 그 벚꽃을 보러 가자 해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간 적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 벚꽃도 유명하거든요. 진해. 서울도 아니, 부산에는 그 남천동이라고 또 기가 막힌 데가 있고 해운대 달맞이 고개. 네. 네. 해운대 달맞이 길에 벚꽃이 너무 저는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벚꽃 구경 이번에 내려갈 거다. 내가 이번에 깜짝 선물이 있다. 공항으로 나와라 이렇게. 네. 비행기 타고 공항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뭘까? 선물이 뭘까? 뭐였습니까? 아 이거 참. 네, 딱 깜짝 선물. 공항에 나왔어요. 깜짝 선물. 너무 궁금한데. 깜짝 선물.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갔지. 엄마가 선물이에요? 아니 시어머니가? 아니 왜냐면 그때는 연애할 때잖아. 아, 결혼 어떻게 했대? 연애할 때잖아. 아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잘못된 것 같아. 자, 기대해. 자, 야. 자, 우리 엄마. 자, 자기한테 시엄마. 어지러워. 아니, 아니 나는 왜 이게 맞아요? 이게 결혼으로 잘 연결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상견례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 딴에는 서로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더 불편해졌겠는데요. 이야. 아내가 이야. 내가 기대했던 표정이 아닌 거야. 그렇지. 당연하지. 결혼은 어떻게 때가 딱 맞는 말이에요. 감춰지지가 않더라고. 당황한 모습이.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데? 형의 생각에 약간 좋은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제. 아, 그러니까, 야, 진짜 순진하시다. 너무 결혼이 그냥 하고 아니, 싶으셨나? 제정신이 아니라. 너무 좋으셨던 거죠. 근데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좀 반대는 없었나요 혹시 집안에? 일단 뭐 그래도 예. 감사한 건 환경이 감사한 건 3대가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하고 다. 그래서 아내는 가요 무대가 즐겨보는 함께 말이 통하시는구나. 정말 다행이다. 뭐지 서로 이제 그때는 콩깍지가 더 쓰였으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할머님이 아내더러 그러셨대요. 아 잠깐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으면
부모나 다름없다. 아빠랑 살아야 돼? 아니 근데 제보가 또 있어요. 뭔데? 결혼 후에 매일 어머니 집에서 삼시세끼를 같이 먹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삼시세끼를 제가 아니 이게 외아들에 예. 정말 50여 년 가까이 있다가 장가를 가니까 아, 그죠. 51, 사실은- 51세에 결혼하셨죠.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같은 집 말고 바로 옆집을 얻었어, 아파트를. 바로 옆집을요? 아니, 뭐, 그럴 순 있어. 그럴 순 있어. 그래서 아침 되면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자. 예. 가자. 가서, 예.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자. 21세기 문안 인사요. 자기야 뭐해 빨리 한복 입어. 한복 입고 나도 가자. 어이구. 그래서 가서 저는 또 아침 운동을 얼른 갔다 와. 아침 방송 전에. 예, 그 사이에 이제 어머님이랑 아내랑 같이 아침을 준비해. 그럼 가서 아침을 어머니 먹고 댁에서. 그러면 방송 다녀올게 이러고 이제 저는 가는 거죠. 선배님 그 얘기에 지금 제가 두 번째 닭살이 돋았어요. 깜짝 진짜. 야 이게 노래를 안 들어도 닭살 돋을 수가 있네. 두 번째 닭살이 올라갔어요. 야. 깜짝이야. 야 진짜로? 천생연분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 외에도 결혼 초에는 좀 돌아보면 아 사람이 아니구나. 궁금하다. 궁금하다. 왜냐면 제가 여전히 스케줄도 바쁘고 예. 조절을 좀 못했어요. 예. 근데 아내는 금방 덜컥 아기도 가졌는데 아내 말에 나중에 들은 얘기. 예. 정말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시간이 갈수록 확실히 남의 편이구나, 남편이. 남편이.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이제 외롭고 힘든 거야. 아이도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석 달만 최선을 다해서 남편한테 한번 나도 후회 없이 잘해주고 이제 내가 떠나야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혀 몰랐어. 내색을 안 하셨구나.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그래서 한 달 좀 지났나? 제가 아내더러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라? 자기야, 내가 그렇게 좋아? 아이고 이런. 아이고. 어떡하지? 올라온다. 이거 또 올라온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 좋은 목소리로. 아이고. 아내도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 눈치가 없으시구나. 전혀 없었어. 아 이런. 그래서 아내가 스스로 그 마음을 내려놨대요. 잘해주다가 딱 석 달 끝나면 딱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야.